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엠넷의 보컬 그룹 만들기 서바이벌 방송인 빌드업 6화 리뷰이고요. 방송 보면서 리뷰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빗세온 김민서 베인님의 무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키스 오브 라이프의 노래를 해요. 요즘 키오라는 잘 있는지. 근데 진짜 최근에 제가 이런 신인 걸그룹 쪽 일을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정말 신생 기획사의 신인 아이돌 팀은 성공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계속 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50-50 외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50도 약간 다른 케이스예요. 신생 기획사 다른 팀들이 다른 회사가 따라할 수 없는 케이스거든요. 너무 제작비를 엄청나게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썼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키오라도 좀 마찬가지긴 하죠. 아, 윤서가 좋아. 베이님은 첫 무대를 엄청 못했던 거예요. 베이님이 소리 컨트롤하는 걸 보면 지금 전체 참가자 중에서도 상위권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무대에서는 그런 소리 컨트롤하는 방식 자체가 거의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베이님은 나중에도 다른 오디션, 이런 보컬 오디션 방송에서 또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싱어게인에 나와도 1라운드에 탈락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민서님도 역시 보컬의 기술력이 좋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싱어게인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팀 라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싱어게인 전체 라운드에서 그 라운드의 퀄리티가 가장 떨어지거든요. 이게 혼자서 노래를 하면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이 흐름을 혼자 만들면 되는데 여러 명이서 노래를 하게 되면은 흐름이 중간중간 끊어지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흐름을 내 파트가 받아서 이어가는 연습이 필요해서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서로 많이 같이 불러봐야 되거든요. 그냥 노래를 잘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겠죠?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무대에 특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노래는 충분히 잘했지만 무대에서 기승전결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름 하이라이트를 만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와우 포인트가 확실하게 터지진 않았다. 근데 이건 이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각자 노래를 하던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뭉쳐서 무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느껴져요. 1절의 에너지와 하이라이트 파트의 에너지가 거의 같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재미가 없어지고 무대가 끝난 이후에도 여운이 적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아쉬운 점이다. 저번 방송에서 나왔던 무대와 이제 대결인 건데 이번 라운드에는 진 팀이 이제 탈락을 하는 거예요. 바로 탈락이라고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두 팀 중에서 좋았던 한 팀을 선택을 해서 각자 선택을 해서 이제 많은 선택을 받은 팀이 승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두 팀 다 잘했는데 첫 번째 팀이 이길 것 같아요. 두 팀의 무대만 놓고 보면 첫 번째 팀이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두 팀 다 노래는 잘했는데 무대에서 기승전결을 만들어내는 포인트에서 첫 번째 팀이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대만 놓고 봤을 땐 첫 번째 팀이 좀 더 잘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번에 지면 일단은 모두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 패자부활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두 팀의 멤버를 보면 이후 기대가 되는 멤버들,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멤버들은 두 번째 팀이에요. 왜냐면 여기 뭐 가장 기대가 되는 베이님이 있고 민서도 있잖아요. 첫 번째 팀 멤버들도 노래를 잘하지만 여긴 이미 최대치를 다 본 느낌이에요. 지금 뭐 최수환, 박재엽, 승훈 모두 첫 무대 했었던 거, 두 번째, 세 번째 무대 다 똑같은 실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잘하는 실력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쪽 분들은 조금씩 더 잘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을 위해선 이 두 번째 팀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이라면 이제 두 번째 팀이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자부활전이 없다면. 아, 첫 번째 팀이 그냥 이겼네요. 아, 그냥 바로 탈락이야? 그냥 탈락이야? 어라? 패자부활전 얘기 없네요. 베이님은 이제 막 잘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베이님은 그런 보컬 오디션 방송에 계속 나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팀 활동으로는 뭐 노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네, 나랑 네오 R&B 너무 잘 살리고 팝 같은 거 우리가 이기려면 어떤 게 더 훌륭한 표정이 이렇게 안 좋고 알려줘. 야, 이 노래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숲이라는 노래를 하자라고 언급 같은 아, 이 걸 노래를 하면 안 다른 되는데? 것처럼 만들어 다음 팀은 네온 태우 임상현님의 무대예요. 이거 지금 아까 선곡을 할 때 쉽지가 않았어요. 서로 잘하는 장르가 다르니까. 근데
태우와 네오님은 R&B를 잘하는 분이고 임상현님은 발라드를 하는 분인데 아까도 그래서 태우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명 중에 2명이 잘하는 장르를 해야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지면 탈락을 하는 거니까. 근데 3명 중에 한 사람이 잘하는 장르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임상현님이 하자고 하는 곡이 됐어요. 근데 발라드를 해도 좋은데 저는 이 숲이라는 노래 자체는 완전 선곡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무리 같은 팀으로 노래를 한다고 해도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자신이 가장 멋있게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팀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니까 좀 이기적인 분들은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은 모습으로 방송에 나가서 내가 돋보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양보를 못했던 그림인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게 선곡을 했지만 이 곡은 아니었어. 왜냐면 이 노래는 최유리님이 혼자서 원곡이 조용하고 덤덤하게 부른 노래예요. 최유리님 노래가 대부분 그렇죠. 그것을 이제 3명이 불러야 되니까 기승전결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곡이 없는 와우 포인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방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색깔이 다른 3명이 이 원곡을 가지고 저렇게 색다르게 만들어서 부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시간이 엄청 오래 필요할 거예요. 지금 기승전결을 만들기 위해서 네오님이 엄청 무리를 해야 되는 편곡이 되었어요. 화음도 어려운 부분 맡고 본인이 노래하는 부분도 어려워졌거든요. 네오님은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걸 다시 느꼈지만 이번 무대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별로 못 불렀어요. 피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편곡이 그냥 너무 무리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네오님 때문에 화음도 엇박자가 났는데 그게 네오님의 실력 문제가 아니고 편곡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편곡 안 하고 원곡처럼 그냥 불렀다, 그럼 저는 더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3명의 색깔이 달라서 그냥 3명이 담담하게 부르면 섞어찌개가 되는 거죠. 이상한 맛이 이상한 파트마다 그냥 감성이 딱딱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3명이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선 이렇게 섞어서 원곡과 전혀 다르게 지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저도 이제 잘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곡의 문제예요. 근데 그렇다면 임상현님이 특히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임상현님이 이것보다 훨씬 잘했어야 돼요. 근데 임상현님도 그냥 1인분밖에 못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임상현님이 어쨌든 그러면 앞에서 오는 다른 두 사람의 톤에 맞춰서 좀 뭔가 연결성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완전 솔로 노래하듯이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임상현님 파트로 가면 앞에 두 사람하고 연결성이 없어요. 하나도. 그나마 태훈님 네훈님은 그거를 신경 써서 불렀는데 이전 파트의 보컬과 색깔이 다를수록 파트의 연결성을 이어가려고 노력이 필요한데 임상현님이 오히려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선곡이라고 하면 본인이 가장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훨씬 잘했었어야 돼요. 이 노래를 거의 최유리님만큼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평범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황인혁, 최아람, 선율님의 무대입니다. 이건 이전 팀이 무대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팀이 그냥 이기겠네요. 최아라님은 이전 무대에 비해서 잘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1절에서 메인 멜로디 들어가서 가성 부분, 팔세토 부분에서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아슬아슬했거든요. 전체적으로 1절들이 선율님 말고는 좀 불안했다. 황인영님도 이번 무대에서 그렇게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근데 황인영님이 이번 곡에서 발성을 들어보면 거의 멜로망스의 김민성님과 비슷하게 했거든요. 소리를 입 안쪽 굉장히 저 뒤쪽 공간에 가운데에 딱 놓고 힘을 주지 않고 공명을 하면은 소리가 그냥 살짝 내도 거기에 울림이 크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힘있게 나오거든요. 진성처럼.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봤고 선율님이 이번 무대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선율님이 작은 소리를 낼 때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번 방송에서 보면. 그리고 자신의 장기인 고음도 이번 무대에선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선율님이 고음을 낼 때 흉식 비브라토를 사용하면서 둔탁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보컬들이 화음을 맞춰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춰줘서 좋았고 선율님은 예전에 그 더크로스 두 번째 보컬이셨던 김경헌님이라고 그분하고 노래 부르는 이제 발성이나 창법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생김새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선율님 같은 케이스에 좀 어드바이스 이런 걸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너무 모든 레인지, 큰 레인지, 모든 음역
모든 장르를 다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자기가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갈피를 못 잡아서 노래는 잘하는데 색깔을 못 잡아서 막 20년 30년 노래하다가 아무 반응 없이 묻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딱 하나의 스타일을 잡아야 되고 그때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본인이 가진 어빌리티 중에서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잘 찾아서 일단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이승환 님 같은 경우에는 이승환 님도 원래 그냥 메탈 하시던 분인데 데뷔를 할 때는 완전 지극히 발라드로 해서 발라드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어놓고 메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메탈 잘 안 됐지만 만들어 놓은 발라드 세계가 있으니까 다시 발라드로 돌아올 때도 무리가 없고 이제 지금은 둘 다 하시잖아요. 물론 엄청 그분은 잘된 케이스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제작자라던가 기획자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뭐 이 팀도 서로 조화롭지 않은 느낌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역시 시간 부족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상대 팀을 이기기엔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네오님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죠. 6대 1로 아 근데 여기서도 혼자 다른 표를 던지네. 근데 이렇게 팀전을 하니까 개인으로는 노래를 잘 해도 빨리 탈락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오늘 뭐 베이님도 그렇고 네오님도 전체 참가자 중에서 제 생각엔 탑5 안에 들 실력인데 방송 6화면 중반인데 탈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방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뭐 컨셉이 있다 치지만 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남아서 막 경쟁을 하고 최고의 팀을 만들길 기대를 했을 텐데 정통 보컬 그룹 결성 서바이벌이니까. 근데 약간 이 룰이 맞는지 예를 들어 팬텀싱어는 팀으로 경쟁을 해도 어쨌든 탈락은 개인 평가를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 팀이 한꺼번에 탈락을 안 해요. 그런 방식이 더 좋지 않았을까? 전 당연히 이거 팬텀싱어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어쨌든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야 시청자들을 붙잡아 두는데 이렇게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떨어져 버리면 처음부터 방송을 계속 보던 분들도 재미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패자부활전 있나? 지현우, 정윤서, 박주희님의 무대입니다.